2026년 전형 오픈 여자 단식 무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 세계 랭킹 1위의 안세영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승 기록을 넘어 전 세계 해설진과 팬들 모두가 경악할 만큼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과 수치로도 확인되는 완벽한 기세가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해외 중계진들 역시 한 목소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안세영은 세계 정상급을 넘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 8강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이러한 찬사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맞붙은 상대는 인도네시아의 강자, 세계 랭킹 62위의 푸트리 쿠스마 와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세트 스코어 2대0, 21대 14라는 일방적인 승리였고 경기를 끝내는 데는 약 39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형 오픈처럼 권위 있는 대회에서 세계 6위를 상대로 이처럼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평범한 승리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번 전형 오픈에서 안세영이 이어가고 있는 기세를 살펴보면 놀라움은 더욱 커집니다. 보통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수록 더 강한 상대를 만나기 마련이지만 그녀의 경기 시간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32강전은 27분, 8강전은 약 38분이 소요되었으며 평균적으로 34분 남짓한 시간의 경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맞붙는 대결에서 이토록 빠르게 승패가 갈린다는 것은 그녀가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해설진이 바로 이 지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안세영의 플레이 스타일은 강력한 공격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전체의 판을 짜고 주도권을 장악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랠리의 길고 짧음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상대의 체력 소모를 유도하고 언제 흐름을 끊고 가야 할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현재 안세영을 세계 여자 단식에서 가장 완성형 선수로 꼽게 하는 배경입니다. 특히 8강전 첫 게임의 한 장면은 이번 대회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순간으로 회자됩니다. 당시 스코어는 5대 6으로 지극히 평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부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안세영이 무려 11점을 연달아 득점하며 순식간에 점수차를 벌려놓은 것입니다. 5대 6으로 팽팽하던 경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16대 6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는 세계 랭킹 62위 선수를 상대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상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랠리를 길게 가져가 보아도 셔틀콕은 더욱 날카롭게 돌아왔고 공격을 해보려 하면 안세영은 이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한 해외 중계진은 이를 두고 단순한 연속 득점을 넘어 경기 자체의 맥을 끊어버린 순간이라고 평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다름 아닌 안세영의 수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받아내는 수비가 아닌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예측 수비에 가깝습니다. 해외 해설진이 거듭 강조했던 표현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안세영이 상대의 공격 경로를 읽어내는 능력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 영상을 되돌려보면 상대가 스매시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기도 전에 안세영이 이미 낙구 지점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온 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미리 예측하여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의 안세영을 단순히 반응이 빠른 선수가 아닌 경기를 읽는 수싸움에 능한 선수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경기 운영은 상대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줍니다. 실제로 경기 후 인터뷰에서 푸트리 쿠스마 와르다니는 안세영의 플레이에 대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는 경기 초반만 해도 충분히 겨뤄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경기 초반 점수는 6대 6으로 대등했지만 그 순간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세영의 공격은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도가 대단했으며 끈질기게 코트의 빈 곳을 공략하는 플레이에 고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안세영의 완급 조절 능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랠리가 길게 이어질 듯 하다가도 순식간에 속도를 높여 공격으로 전환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도저히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팬들이 보인 반응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국 선수가 패배할 경우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직후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뜻밖의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안세영의 실력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안세영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에 가깝다. 어느 곳을 노려도 전부 막아낸다와 같은 칭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적국의 팬들마저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은 현재 안세영이 보여주는 경기력이 어느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안세영의 이러한 상승 기류는 비단 이번 대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흐름은 작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녀는 2025년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에서만 무려 11개의 타이틀을 휩쓸며 해당 시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시즌의 시작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합니다. 1월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을 연달아 제패했으며 지난달에는 아시아 단체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번 전형 오픈을 포함하면 그녀의 공식전 연승 기록은 벌써 35번째 경기로 늘어났습니다. 실로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연승 그 이상입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모이는 국제 무대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형 오픈 정상까지는 단 2걸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관문에서 만날 상대는 바로 숙명의 라이벌 천유페이입니다. 중국의 천유페이는 2020년 도쿄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며 오랜 시간 세계 최정상 자리를 지켜온 강자입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 전적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현재까지 14승, 14패로 정확히 반반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자 단식 무대에서 안세영을 상대로 이 정도의 전적을 보유한 선수는 천유페이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준결승은 사실상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빅매치로 여겨지며 중국 팬들의 시선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안세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천유페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수많은 대회에서 격돌하며 상대방의 경기 방식을 꿰뚫고 있습니다. 중국 팬덤에서는 천유페이만이 안세영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체력 문제입니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대부분의 경기를 30분 남짓한 시간에 끝냈지만 천유페이는 상대적으로 긴 시합을 소화하며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에서 체력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며 특히 안세영과 같은 스타일을 상대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안세영의 플레이 스타일은 끈질긴 랠리를 통해 상대방의 기운을 서서히 고갈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상대의 집중력이 아주 잠시라도 흐트러지는 틈을 포착하여 공격을 성공시키는 패턴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선수들이 안세영과의 대결이 끝난 후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힘든 경기였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심리전과 체력전이 동시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체력적인 면에서는 안세영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안세영이 39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한 반면 천유페이는 8강에서 태국의 폼파위 초추엔과 51분간의 혈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첫 세트가 23대 21 듀스로 이어지며 에너지 소모가 막심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12분이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배드민턴에서 이 정도의 시간 차이는 경기 후반부 집중력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승부에서 안세영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재 안세영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쉴 틈을 주지 않는 연속적인 압박입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경이로운 수준이며 랠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가 먼저 한계를 드러냅니다. 와르다니와의 경기에서 기록한 11연속 득점은 우연이 아닌 이러한 그녀의 경기 운영 방식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한 번 주도권을 내주면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안세영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적은 부상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 오픈은 1899년에 시작되어 배드민턴 역사상 가장 깊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로 올해로 116회를 맞이했습니다. BWF 월드 투어에서도 최고 등급인 슈퍼 1000대회이기에 이 대회에서의 우승은 단순한 트로피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전설들이 바로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박주봉, 김문수, 정명희, 기령아와 같은 선수들이 복식 부문에서 연달아 우승하며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단식 종목에서는 아직 대한민국 선수가 전형 오픈 2연패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이목은 4강전으로 집중됩니다. 14승, 14패의 팽팽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 승자는 결승을 넘어 대회 정상까지 노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팬들은 이미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세라면 안세영을 막을 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세영은
바로 그 새로운 역사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이미 2023년 이 대회에서 우승하며 방수연 이후 27년 만에 대한민국 여자 단식의 왕좌를 탈환했습니다. 이듬해에도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며 자신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단 하나, 대한민국 배드민턴 단식 최초의 전형 오픈 2연속 재패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거침없는 질주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35연승을 기록 중인 안세영이 과연 36연승 고지를 밟을 수 있을까? 아니면 유일한 라이벌 천이페이가 이 기세에 제동을 걸 것인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현재 전 세계 배드민턴의 흐름은 안세영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형 오픈 준결승은 그 시대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